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자체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자격, 방법, 횟수 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종합정밀 점검이 중요한데 1번처럼 연일회 이상 한다. 특급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 그죠? 자체 점검을 할 때 작동 기능 점검 대신에 종합정밀 점검을 하니까 반기 1회 이상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아파트는 연면적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 자, 3번 보시면 요 자체 점검 중에 종합정밀 점검은 누가 하느냐? 우리 이제 소가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소가 누구냐? 다시 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정의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소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죠. 시설 관리업자. 그리고 이 소는 소방시설 관리사. 그리고 이 소는 소방기술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소의 경우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둘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두 개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3번 지문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이야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요게 빠졌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죠? 배치 기준을 넣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소는 요 둘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 점검자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3번 지문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라는 표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를 보시면, 시특법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그래서 16층 이상은 2종 시설물이다. 또, 거기 안전점검은 정기, 정밀, 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점검은, 요건 이제 시특법 이야기니까요. 시특법에서 이 안전점검은 세 가지. 정기점검, 정밀점검, 그리고 긴급점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맞는데, 그 이제 5번 지문을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과 관련해서 유사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안전점검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고 보면 요게 반기마다 하는 거고요. 요 정기점검이 물론 이제 등급에 따라서 A, B, C 등급의 경우는 반기에 1회 이상 하고 D, E 등급은 연 3회 이상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정밀점검은 등급이 A 등급이냐, B, C 등급이냐, D, E 등급이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는 4, 3, 2년에 1회 이상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연이니까, 그죠? 이건 연이니까. 지금 반기마다 하는 게 유사점이 있는 게 요거죠, 요거.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면 시특법상 이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5번 지문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정밀점검은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이게 잘못됐죠? 정밀점검이 아니고 뭐예요? 정기점검이
이 안전점검으로 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출발은 안전점검은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안전점검을 간주할 수 있는 건 요 정기점검 뿐이다라는 거예요. 정기점검. 근데 5번에 정밀점검 이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내공기질관리법이죠. 47번.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최근에 이제 개정도 됐고 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개시 전에 해라. 입주 전에, 입주 전에 공부를 해라라고 할 때 이 입주 전이라고 하는 건 7일 전을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검사는 100세대에 3개, 100세대 초과하는 경우에 100세대마다 하나씩 추가로 해라. 예, 돼 있고요.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이 3번 지문이죠. 이 라돈.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것이 이 라돈입니다. 라돈.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라돈. 요게 이제 200 베크렐인데, 200 베크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 기준은 유지 기준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라는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번 지문은 잘못되어 있죠. 왜? 권고 기준이 아니고 유지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일단 잘못되어 있고요. 시행은 이때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 옳지 않은 것 돼 있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리모델링에 대한 예측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도시의 팽창에 대비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을 작성 수립해야 되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여기에 수립권자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단위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번 지문을 보시면 3년마다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죠? 예, 5번이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3번이 잘못되어 있고 5번에 보시는 것처럼 특광 대도시 시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보시도록 합니다. 자, 65번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야기죠. 그죠?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 지문은, 물론 이제, 까다로운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극히 드물고,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65번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 그래서, 첫 번째 입대 의결로 제한하고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하죠. 그리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제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채우시면 돼요. 10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 방법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운동시설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도 이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인데요.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보가 4가 되는 이야기죠. 주택관리사 보가 4가 될 때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경력은 3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보시는 여기 이제 1번이 아니죠. 요 1호에서 이야기하는 게 3년이죠.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요거 이제 관리사무소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2호에서부터 6호까지. 요거 이제 기타의 경우죠. 기타의 경우는 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3, 5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소음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고,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죠. 1분간의 등가 소음도 하고 최고 소음도,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의 등가 소음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야기는 층간 소음 구분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소음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주야. 그래서 깨어 계실 때,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숫자가 얼마냐? 이거 뭐 많이 했던 숫자죠. 여기가 57, 5 빼면 52, 43, 38, 그리고 요거는 45, 4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고 있고, 실제 요 문제에서 가로채운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57, 5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8번인데요. 후보자 경력 조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동별 대표자가 출마를 했어요. 그럼 이제 경력 조회를,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데, 범죄 경력 조회. 근데 이제 처음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이제 선관위가 이제 이런 걸 하게끔 돼 있는데, 선관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급히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되지 않았거나 뭐 사퇴를 했다. 선관위가 해야 되는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 그럼 누군가가 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럴 때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선관위가 있으면 선관위가 하고요. 선관위가 없으면 입대회장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해요. 근데 회장도 거리가 됐다. 이것도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럼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관리사무소장이겠죠. 사무소장이 하게끔 돼 있죠. 법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걸 물어봤죠.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관식으로 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우리가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 해서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10년 범위에서 정하는데, 이 가장 큰 그 구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할 때, 이건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와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로 일단 기간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시설공사의 경우는 2년, 3년, 5년, 10년이 있고, 내력 구조부의 경우도 10년이 있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뭘 물어봤냐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예와 예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것과 이거로 구분하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그 법령에는 예와 예로 구분한다라고 했지만, 이건 바꿔 쓰셔도 돼요. 시설공사를 먼저 쓰시고 내력구조부를 다음에 쓰셔도 되고, 내력구조부를 먼저 쓰시고 시설공사를 다음에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인수인계의 인도한 날의 현황. 자, 이것도 이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인도한 날의 현황을 어떤 형태로 이 인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할 것이냐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우선 사업 주체가 이제 인도를 할 거 아닙니까? 분양을 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이 인도한 날의 현황을 관리 주체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주느냐면 주택 인도 증서 형태로 합니다. 인도 증서를 관리 주체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 주체는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공개는 며칠 이내에 하느냐? 30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사업주체 관리주체가 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분양돼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줄 때 백일동 백일호가 인도가 됐는데 그걸 빠뜨릴 수도 있어요. 누락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리주체를 주게 되는데 요거는 좀 빨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5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은 주택 인도 증서를 줘야 되고 일반적인 공개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가로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1번 문제, 이것도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의신청, 우리 이제 권리구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권리구제. 이 권리를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이야기예요. 자, 국민연금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연금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느냐? 국민연금 공단에 하면 돼요. 그럼 공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죠? 그럼 이 공단에서 결정에 불복을 한다. 그럼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문에서 심사 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디다? 재심사 청구예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이렇게 답을 쓰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이야기요. 우리 주무시고 계신 이 온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야기죠. 온돌에 대한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 기본적으로 바탕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채운 다음에 배관을 깔죠. 그리고 마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열 구조가 되어 있고 바탕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바탕, 이 최하층 같은 경우 지면에 이렇게 습기가 닿을 수 있죠. 또 벽면에도 습기가 닿을 수가 있는데 방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합니다. 방수 처리. 요렇게. 그래서 요 지면에 접하는 부분하고 요 높이, 그럼 이 높이는 얼마만큼 하느냐? 10cm. 10cm 이상의 방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0.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시면 요거 이제 높이 계산 문제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푸실 수 있고 반드시 또 푸셔야 되고 또 2번씩이나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상 15층 뭐 이렇게 이제 층이 있는데 이게 15층이래요. 15층 고가 수조 방식이고 지상 5층 요 5층에 싱크대 수전에 걸리는 수압이 얼마냐라고 하면서 각 층 높이는 3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옥상의 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여기 이제 고가수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닥면에서 고가수조까지, 이 고가수조 뭐 수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 높이를 얼마? 높이를 7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m, 그죠? 그리고 바닥면에서 싱크대 수전, 요 5층의 바닥면에서 뭐 싱크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높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1.5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환산은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0.1메가파스칼로 하고 실제 정지 수압은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높이에 관련된 부분에 수압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물은 여기에서 이 높이에서 압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높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 높이, 요 높이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높이를 B라고 하고, 요 높이를 C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A는 지금 1.5m 되고, B는 여기가 5층이니까 이게 6층부터 15층이죠. 6층부터 15층까지가 몇 개 층이에요? 요게 10개 층입니다. 10개 층. 10개 층. 그러니까 10개 층 곱하기 3m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7m. 그러면 요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되죠. 요거는 이제 30m가 되겠네요. 요거. 그러면 38.5m가 되나요? 예. 38.5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 환산은 이 높이가 1.5가 아니네요. 그죠? 예. 1.5가 아니고 1m예요. 1m. 이 높이를 1m로 하고 있습니다. 1m. 그러면 요 A 높이가 1.5가 아니고 3m에서 1m를 빼면 이게 2m가 되네요. 그죠? 예, 2m가 되니까 그러면 38.5가 아니고 2 더하기 7 더하기 30하면 39m가 되네요. 그죠? 요거를 그 메타당 단위 환산을 0.1 메가파스칼로 하니까 결국 메가파스칼로 물어볼 때 0.39 메가파스칼 이렇게 단위에 대한 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건 물어봤으니까 요거만 쓰시면 되죠. 예, 그래서 0.39 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이번 모의고사 계산 문제가 많죠.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 문제를 많이 낸 의도는 실제 마지막 모의고사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린 5개 계산 문제의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답을 내달라는 의미에서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 이것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써라. 이렇게 외부의 전기가 세대에 220V나 공용에 380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 22,900V를 변 앞에서 사용하게 되죠. 또 이게 문제가 있을 땐 비상 예비 발전 설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요 배전반에 준비를 해놓고 이 배전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배전반까지를 수전 설비, 배전반 이후부터는 군의 배전 설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둘을 합쳐서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전 설비의 배전반으로부터 이쪽을 물어봤죠. 그죠? 이쪽을 물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군의 배전 설비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군의 배전 설비. 그냥 배전 설비 하면 틀려요. 군의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기사업법에서 배전 설비에 대한 용어가 또 있어요. 이쪽에 변전소나 이쪽에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이 라인, 이것도 배전이거든요. 이게 배전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의라는 표현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염 방향이 비정상적인 거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죠? 역화라고 합니다. 역화. 75번 역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6번. 우리 이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죠. 승강기 설치도 잘 아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부분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용,
화물용, 비상용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승용의 경우는 6층 이상, 6인승 이상, 화물용은 10층 이상, 비상용은 10층 이상 이런 구조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승용 승강기의 경우 6층 이상 몇 인승짜리를 써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6인 다 이상이에요. 6인승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인승 나와 있으니까 6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 필해설비 이야기예요. 필해설비는 어떠한 경우에 설치를 하느냐 그 얘기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제 필해설비를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요 필해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이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20m 이상 건축물은 무조건 하게끔 돼 있고, 또 낙내울에 있으면 20m가 안 돼도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두 가지죠. 그러면 지금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이나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거 20이라고 쓰시면 되고, 또 낙내우려 요건 이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법령상 사용시설 기술 기준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 기술 기준.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유지거리 이야기죠. 이건 뭐 우리 그 머리 글자를 떠나서 그 초성으로 기억을 했죠. 기억은 60. 지읒은 30. 지읒인데 전련이 안 돼 있으면 15. 물론 기억인데 단열이 안 돼 있어도 30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저기 있는 요게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기억 60cm 이상. 또 전기 전멸기, 접속기, 굴뚝 단열 안 된 건 30cm 이상. 그리고 전련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전련 조치하지 않은 전선은 10. 따라서 60, 30, 15 이렇게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적용 기준, 연결 송수관 설비. 이거는 화재안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면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 물을 보내주는 곳이냐, 이건 소방차가 연결한다는 소리고, 어디에 보내준다는 얘기냐,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에 보내준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요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층수가 5층 이상이에요. 이제 요건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할 때 아파트는 5층 이상이다. 요걸 가져오시면 되고, 면적으로 얘기하면 5 다음에 6, 6,000제곱미터입니다. 6,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하층 포함해서 7층 이상이면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놓기는 이걸 물어봤죠.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거. 그래서 또 숫자가 공교롭게 5, 6, 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죠. 5, 6, 7로. 그죠?
그래서 요걸 할 때는 요 5, 6, 7을 생각을 꼭 하시고 4자도 생각하신다면 요거는 2고잖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1 하면 이게 4가 됩니다. 그래서 4, 5, 6, 7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이게 그 많잖아요. 그죠?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실 때 연상을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출제는 요렇게 그 1, 2, 3 이렇게 이제 원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쓰면 5, 6, 7 이렇게 되니까요.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상의 홈네트워크 설비. 그래서 그 홈네트워크망이 단지망과 세대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원격 제어기기에는 다 제어기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홈네트워크 장비 해서 요게 이제 아닌 것은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폐쇄 회로 텔레비전 장비, 예비 전원 장치, 그리고 하나는 단지 서버입니다. 단지 서버.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요.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 모의고사 문제는 계산 문제를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의도적인 문제고요. 실제 기본적인 문제의 내용은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1년 동안 학습하신 내용의 결실을 시험장에서 꼭 합격으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